정당 지지도. 저는 이번 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네. 이번에 좀 다르게 하셨다면서요. 네.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 통합당이 하나 탄생하고 네. 또 그 반대파가 모여서 만든 신당이 하나 탄생했다. 이렇게 상정을 하고 돌려보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당 지지도에다가 거의 뭐 사실상 이 로드맵으로 갈 것 같은데요. 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당이 생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예.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당에서 갈라져 나온 통합 반대당이 생겨날 가능성이 말하자면은 높기 때문에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이런 네. 분들이 따로 신당 만드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잠재 정당을 포함한 예. 신정당 구도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바른통합당, 국민바른통합의 반대당, 네. 정의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민주당이 48.3%로 나타났고요. 예. 자유한국당이 17.8%,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통합당이 10.5%, 어허. 정의당이 5.6%,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서 이탈한 통합반대당이 예. 3%, 기타 정당이 1.7%, 무당파 13.1%로 나타났습니다. 야, 지금 그냥 후루룩 읽고 넘어가실 네. 일이 아니네요. 네. 보니까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게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48.3%, 자유한국당 17.8%, 네. 국민바른통합당이 10.5% 나왔어요. 네. 근데 그 반대당은 3%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럼 국민바른통합정당은 10.5면은 따로따로 있을 때보다 높은 거는 분명해요. 네. 그러니까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것까지는 된 것 같은데 네. 사실은 1 플러스 1이 3이 되는 정도의 통합 시너지를 원한 거잖아요. 안철수 네. 대표나 유승민 대표.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못 미친 거네요. 네. 예. 지금 최근 신정 연휴를 전후해서 발표된 다른 조사기관들의 결과를 보면 예. 한국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맞아요. 그 조사들을 보면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기에서 예. 조금 전 소개해드린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반대당을 포함시키지 않은 조사들이 다수였고요. 또 하나는 예. 질문 과정에서 예. 일종의 점화 효과, 영어로는 프라이밍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예. 그 질문 문항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 조사들은 한국당보다 바른 또 국민 통합 정당의 예.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지금 결과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하던 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갤럽이 조사했던가요? 갤럽과 조사가- 리서치앤리서치와 예. 코리아 리서치가 한국당을 앞서는 예. 통합 신당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합하면 자유한국당을 넘어선다 정도가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야 이거는 통합할 만하네라는 게 지금까지 이제 통합파들의 주장 아니었습니까? 그걸 네. 뒷받침하는 조사였는데 리얼미터 조사 그냥 1 플러스 1은 2 정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유가 점화 효과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래 해서 이렇게 통합을 합니다라는 설명을 넣은 것과 안 넣은 게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질문 심리예요? 과정에서 한 번 더 언급된 예. 후보나 정당은 다른 후보나 정당에 비해서 유리한 결과를 항상 나타내 왔는데요. 설명을 조금이라도 더 해주면 그렇습니다. 2014년 가을쯤에 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출마 가능성이 점쳐졌을 때 예. 이런 식으로 질문 과정에서 반기문 총장을 한번 언급하고 질문한 조사와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원오브댐으로 아하. 질문 과정에서 언급하지 않고 질문했을 때는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2배. 그러니까 질문하면서 여러분, 자 대통령은 누구 뽑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반기문은 이래 해서 출마한다고 합니다라는 걸 넣은 것과 네. 안 넣고 누구 뽑으시겠습니까? 하고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반기문 이렇게 하는 게 네네. 2배 차이가 나요. 뭐 가령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저희가 만약에 내일 조사할 때 정봉주 전 의원이 복권이 돼서 서울시장에 출마 가능성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하고 정봉주, 박원순 이렇게 물어진다면 차이가 날 거다. 정봉주 의원이 다른 후보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높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뭐라고 하셨죠? 전문 용어로? 점화 효과. 점화 효과, 예, 프라이밍 프라이밍 이펙트. 네. 요거 하나 배웠네요. 네. 이야, 이게 굉장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 후보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이 조사 설문을 선관위에 이틀 전에 신고하면 아마 못하게 할 겁니다. 근데 정당 조사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이견을 제시하는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왔는데 만약에 이걸 한국당이라든지 민주당에서 선관위에 문제 제기를 한다면 이 논란이 다시 법률적인 부분으로 확전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리얼미터 조사는 설명 없이 담백하게 그냥 보기가 나갔던 조사라는 거 요거 설명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짧게 하고 가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1월 첫 번째 주 국정수행 평가가 4주 만에 다시 70%를 회복했습니다. 몇 나왔어요? 71.6%였는데요. 지난주에 68.5였는데 71.6 네, 뛰었네요. 3%포인트 가량 올랐습니다.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역시 그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및 남북 당국 회담 제의 예. 이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대통령의 즉각적인 환영 입장 표명 및 또 판문점 회담 제의 지금 순조롭게 남북 평화 무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예,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지지율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일부터 5일까지였습니다.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5,425명의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010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예. 5.7%의 응답률, 조사 방법은 같았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였습니다. 예. 유리한 결과를 항상 나타내 왔는데요. 설명을 조금이라도 더 해주면. 그렇습니다. 2014년 가을쯤에 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출마 가능성이 점쳐졌을 때 예. 이런 식으로 질문 과정에서 반기문 총장을 한번 언급하고 질문한 조사와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원 오브 댐으로 질문 과정에서 언급하지 않고 질문했을 때는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2배. 그러니까 질문하면서 여러분, 자, 대통령은 누구 뽑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반기문은 이래 해서 출마한다고 합니다라는 걸 넣은 것과 네. 안 넣고 누구 뽑으시겠습니까? 하고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반기문 이렇게 하면 2배 차이가 나요. 가령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저희가 만약에 내일 조사할 때 정봉주 전 의원이 복권이 돼서 서울시장에 출마 가능성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하고 정봉주, 박원순 이렇게 물어진다면 차이가 날 거다. 정봉주 의원이 다른 후보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높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뭐라고 하셨죠? 전문 용어로? 점화 효과. 점화 효과. 예, 프라이밍 프라이밍 이펙트. 네. 요거 하나 배웠네요. 네. 이야, 이게 굉장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 후보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이 조사 설문을 선관위에 이틀 전에 신고하면 아마 못하게 할 겁니다. 근데 정당 조사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이견을 제시하는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왔는데 만약에 이걸 한국당이라든지 민주당에서 선관위에 문제 제기를 한다면 이 논란이 다시 법률적인 부분으로 확전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리얼미터 조사는 설명 없이 담백하게 그냥 보기가 나갔던 조사라는 거 요거 설명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짧게 하고 가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1월 첫 번째 주 국정수행 평가가 4주 만에 다시 70%를 회복했습니다. 몇 나왔어요? 71.6%였는데요. 지난주에 68.5였는데 71.6 뛰었네요. 3%포인트 가량 올랐습니다.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역시 그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및 남북 당국 회담 제의 이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당이 10.5%, 정의당이 5.6%,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서 이탈한 통합반대당이 3%, 기타 정당이 1.7%, 무당파 13.1%로 나타났습니다. 야, 지금 그냥 후루룩 읽고 넘어가실 일이 아니네요. 보니까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48.3%, 자유한국당 17.8%, 국민바른통합당이 10.5% 나왔어요. 네. 근데 그 반대당은 3%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럼 국민바른통합정당은 10.5면은 따로따로 있을 때보다 높은 거는 분명해요. 네. 그러니까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것까지는 된 것 같은데 사실은 1 플러스 1이 3이 되는 정도의 통합 시너지를 원한 거잖아요. 안철수 대표나 유승민 대표.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못 미친 거네요. 네. 지금 최근 신정 연휴를 전후해서 발표된 다른 조사기관들의 결과를 보면 한국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맞아요. 그 조사들을 보면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기에서 조금 전 소개해드린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반대당을 포함시키지 않은 조사들이 다수였고요. 또 하나는 질문 과정에서 일종의 점화 효과, 영어로는 프라이밍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그 질문 문항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 조사들은 한국당보다 바른
또 국민통합정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지금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하던 참이었어요. 그러니까 갤럽이 조사했던가요? 갤럽과 리서치앤리서치와 코리아 리서치가 한국당을 앞서는 통합신당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합하면 자유한국당을 넘어선다 정도가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야 이거는 통합할 만하네라는 게 지금까지 이제 통합파들의 주장 아니었습니까? 그걸 뒷받침하는 조사였는데 리얼미터 조사는 그냥 1+1은 2 정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유가 점화 효과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래 해서 이렇게 통합을 합니다라는 설명을 넣은 것과 안 넣은 게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질문 심리예요? 과정에서 한 번 더 언급된 후보나 정당은 다른 후보나 정당에 비해서 정당 지지도 저는 이번 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좀 다르게 하셨다면서요.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 통합당이 하나 탄생하고 또 그 반대파가 모여서 만든 신당이 하나 탄생했다. 이렇게 상정을 하고 돌려보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당 지지도에다가 거의 뭐 사실상 이 로드맵으로 갈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당이 생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당에서 갈라져 나온 통합 반대당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이런 분들이 따로 신당 만드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잠재 정당을 포함한 신정당 구도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바른통합당, 국민바른통합의 반대당, 정의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민주당이 48.3%로 나타났고요. 자유한국당이 17.8%,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통합